네, 저희는 도로 시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송원 기자가 먼저 운전해 보는 것으로. 보통 시승회를 오게 되면 네. 다른 미디어랑 보통 두 개 미디어에 한 차를 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주로 이제 뒷좌석에서 먼저 시승을 했는데, 오늘은 시승차를 워낙에 많이 마련을 해놓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따로 한 대 시승차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하네요. 네, 운전을. 그래서 송원 씨랑 둘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시승해 볼 수 있게 된 게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막 출발했는데, 자, 첫 느낌은 어때요? 경쾌하다. 경쾌하다. 뭐가? 아니, 승차감이요. 승차감이. 네. 힘은 아직 안 달려봐서 모르겠지만 소렌토에 비교해서 소렌토는 굉장히 좀 묵직하고 네. 세단 같은 느낌을 줬었는데 승차감에서. 네네. 그런데 이번 산타페는 지난번 산타페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번도 산타페는 소렌토보단 살짝 경쾌했죠. 그렇군요. 묵직한 거는 그리고 안정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단단한 그 세팅이 전체적으로는 있는데 네. 좀 더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좀 더 재밌게 달려봐. 좀 그런 감성을 부추기는 네. 그런 감각을 보여주고 옆에서 있습니다. 느끼기에도 네. 소렌토의 좀 묵직한 느낌보다는 확실히 좀 그 안정감이 있으면서 경쾌한 네, 그런 안정감이 느낌으로 세팅이 살짝 다르긴 하네요. 결국 이거는 뭐 장거리 주행도 좀 해보고 네. 평상시에도 좀 많이 타보면서 어떤 게 더 나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을 때 그때 네. 가서 평가가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느낌상으로는 소렌토보다는 조금 더 경쾌한 느낌으로 세팅이, 서스펜션이. 담백하다. 네. 네. 아, 담백하다. 담백하다가 맞나요? 맞아. 진짜? 그런 담백하네. 느낌, 그런 느낌으로 세팅이 되어 있군요. 지금 저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0 모델이고요. 네. 사륜구동인 H-트랙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사전 예약한 거죠, 2.0이. 7인승, 7인승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2.0을 많이 선택들 하시겠죠.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소렌토 때 네. 왜 2.0 같은 경우는 이제 6단 변속기고 소렌토는 2.2는 8단이다 보니까 네. 가격 차이도 크게 안 나고, 또 심지어는 연비조차도 2.2가 더 좋으니까 조금 더 투자를 해서 2.2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0에도 8단 변속기가 적용돼 있고, 그런 만큼 연비는 당연히 이제 2.0이 더 좋고, 그러면 가격도 뭐 저렴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제 2.2로 안 가도 된다. 2.2로 가는 경우는 조금 더 힘이 좋으니까 그 점에 포커싱을 하시는 분들은 2.2로 가시겠지만, 네. 많은 분들은 뭐 2.0으로 또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계약도 2.0이 더 많은 거죠. 네. 압도적으로. 자, 그러면 일단 뭐 햇빛으로 나왔는데 네. 실내든 주행 감각이든 편하게 좀 이야기들 해주시죠. 저는 이 크롬 라인이 실내에서는 그냥 화려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딱 밖에 나와 보니까 자칫 이 크롬 라인이 없었으면 굉장히 심심했을 수도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런데 이것 덕분에 진짜 고급감이 확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탔던 거는 이게 그 브라운 투톤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블랙 원톤이다 보니까 네. 확실히 좀 더 차분하네요. 네. 브라운 그거 마음에 들던데 나는. 물론 이제 햇빛에서 보면 또 좀 맞아요. 달라지긴 예뻤어요. 하겠지만, 네. 근데 이게 색깔이 너무 밝아서 때를 많이 타거나 좀 해지는 느낌이 심하게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닌, 약간 좀 그래도 다크한, 묵직한 좀. 이 색깔 이 색깔이어가지고. 이 색깔이요? 그래서 그 브라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퀼팅 들어간 무늬도 그 소렌토는 원래 양쪽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목 그 닿는 부분 쪽이 네. 꾸며져 있네요. 시트는 어때요? 시트는 엄청 고급스럽다는 그런 막 느낌까지 들진 않는데, 네. 근데 미끄러지지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편하게는. 제가 앉았을 때 제 체형에 딱 맞는 정도로 편안하게 잘 잡아주네요. 이 정도면 각도나 이런 공간이, 헤드레스트 어때요? 이쪽 쿠션이 좀 약간 네. 소프트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딱 머리 기대면 네네. 이렇게 실제로 베개에 이렇게 딱 내려앉는 그 느낌이 들 정도로 네네. 좀 편안하게 잘 돼 있네요. 지금도 열심히 차선 유지를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설정 따로 안 했는데도 네. 불이 들어오긴 하네요, 여기 옆에. 그 옆에, 네. 이쪽 옆에 아마 버튼이 있을 거예요. 켜는 버튼이. 그래서 그걸 켜놨기 때문에. 네. 그걸 켜놓으면 기본적으로 차선 유지하는 거가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별개로 항상 작동을 하는 거죠. 켜놓으세요. 켜놓는 게 낫지 네, 않아요? 진짜 편해요. 네, 켜놓는 게 좋죠. 그래서 저거는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부터는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저것만 들어가 있어도, 네. 저기 기본으로만 들어가 있어도 정말 좋죠.
좀 이따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게 이번에 네. 새로 도입된 게 그 뒷좌석에서 정차 있는 상태에서 뒷좌석에서 뭐 후방에서 오는 차를 확인하지 않고 내리려고 할 때 문을 네. 잠가버려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네. 한번 좀 이따가. 일단 그거는 그 옵션입니다. 스마트 센스 1, 2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센스를 어쨌거나 선택을 하셔야 그 105만 원. 안전 하차 보조, 그죠? 전자식 차일드락이 포함된 안전 하차 보조하고 그다음 후속 승객 알림. 후속 승객 알림은 뒤에 사람이 있는데 문을 잠그고 나갈 경우에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캄테크라고 해서 현대가 밀고 있는 안전 기능인데, 그거는 그 스마트 센스를 선택했을 경우에 그걸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익스클루시브 아래, 그러니까 모던하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스마트 센스 1을 선택하시면 그러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다 포함된 거를 장착하실 수가 있고, 네. 또 익스클루시브부터 상위 쪽 트림들은 스마트 센스 2를 선택하시면 네. 거기는 이제 그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으니까 스마트 센스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반자율 주행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익스클루시브 위쪽 트림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네. 스마트 센스 2를 선택 안 하셔도 나름 뭐 그것만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2에 들어가 있는 게 이미 많이 들어가 그렇죠. 있어서. 기본 반자율 주행 기능은 포함이 돼 있고, 네.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안전 장비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그다음에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경고, 그다음에 안전 하차 보조, 후속 승객 알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 기본 반자율 주행 기능 외에 안전 장비들이 포함된 건데, 근데 뭐 전통적으로 사실 뭐 있으면 더 좋고 당연히 안전에 도움이 되는데, 뭐 없더라도 일단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은 기본으로 들어 있으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여기 가죽의 스티치 좋구나. 여기도 아까 봤던 거랑 좀 느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르죠? 같은데 색깔도 다르기도 했고 패턴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진짜 그 카본 느낌 나네. 나는 네. 게 실내에서는 그냥 되게 숨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밖으로 나오니까 확 두드러지네요, 이게. 네. 자, 우리 송은 기자가 머리 묶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죄송 안 해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은 뭐 송은 기자가 바쁘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감사합니다. 그 R2.0 그리고 R2.2 또 세타2 2.0 터보 가솔린이랑 기존이랑 라인업은 똑같은데 네. 일단 디젤 엔진은 좀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출력이랑 토크 숫자는 똑같아요. 지금 타고 있는 2.0에는 186마력 그리고 41.0kg 메타를 발휘하는 4기통 2.0 디젤 EVGT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연비도 좀 개선이 됐다고 그러는데 기존 산타페랑 비교를 해보면 2.0 이륜 구동의 18인치가 기존에는 13.3이었는데 이번엔 13.8로 올랐네요. 꽤 많이 올랐네. 19인치는 12.7에서 13.5로 와, 연비가 좀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갔네요. 이 정도면 변속기가 바뀌었지. 맞아. 8단으로 바뀌면서 연비가 좋아진 변속기도 사실 또 8단으로 바뀌었기도 했고, 네. 차가 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 뭐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2.0은 18인치 기준으로 13.8이고 2.2는 13.6이니까 13.6이니까 2.0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사실 굳이 뭐 힘 조금 더 좋아도 이 차 가지고 어차피 뭐 산으로 오르고 바위로 오르고 이런 거 아니니까 네. 2.0을 더 많이 선택하실 것 같네요. 잘 나왔습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요. 가솔린 터보도 좋을 것 같아요. 2.0. 궁금해지죠. 궁금해요. 네, 맞아요. 이번에 지금 시승차가 준비가 안 됐는데 벌써 댓글에 아까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정말요? 커뮤니티 사진 올려놨는데 네네. 벌써 댓글 중에 2.0 네. 가솔린 궁금하다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저희도 궁금합니다. 기회 되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가속감이 운동복 입고 달리는 느낌이에요. 되게 가볍게, 되게 가뿐하게 슝슝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소렌토는 진짜 약간 뭐랄까 세련되게 웅장하게 막 이렇게 움직였다면 네. 이 차는 또 다르네요, 성격이. 드라이브 모드도 있나 한번 바꿔보죠.
뭐예요? 지금 에코인가 봐요. 색깔이 초록색이네요. 에코 뜨네요, 아래. 스포츠로. 오, 방금 보셨어요? 네, 반응이 바로. 난리가 나는데요, 막. 오, 스마트 바뀔 때도, 그러니까 모드가 바뀔 때마다 네. 막 계기판 그래픽이 계기판 바뀌네요. 그래픽이 막 엄청 멋있게 띄워주네요. 와, 네. 달리면 달릴수록 막 부드럽게 막 쫙 올라가는데요. 네. 우와. 근데 유격은 네. 핸들 감각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차의 성격상 좀 네. 널널한 것 같아요. 손이 많이 컸어 이제 막 이거 막 하고. 저 배웠잖아요, 이거 회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사륜구동이 네. 이름이 H트랙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H트랙은 이제 그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만 썼었거든요. EQ900이랑 G80이랑 이런 모델들이 사륜구동에 H트랙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좀 더 이번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요? 사륜구동이긴 사륜구동이지만 좀 더 고급스러워 그래서 보이는. 산타페이에는 이제 H트랙이라는 이름이 현대차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적용이 됐고요. 구형 산타페랑 같이 갔네. 근데 이제 그 뭐가 달라, 지금? 자료에 보면 그 이전 산타페이의 그 전자식 사륜구동에 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일단 뭐 기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바퀴 굴림 베이스의 전자식 사륜구동 방식은 똑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구동력이 앞에가 슬립이 일어나면 뒤쪽으로 보내주고, 가속을 할 때는 뒤로 좀 더 네. 많이 보내주고, 이런 지난 식으로 산타페랑 똑같은. 기본적으로 네.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은데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면 그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면 기본적으로 구동력 배분 방식도 조금씩 바꿔주고. 이 드라이브 모드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적용이 돼가지고 네. 이전보다는 좀 더 기민하게 뭐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조가 바뀐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일단 그 제네시스에 있는 H트랙은 다 후륜구동 베이스다 보니까 후륜구동 베이스의 전륜으로 구동력을 배분해주는 그 방식이고요. 이 차는 앞바퀴 굴림 방식의 뒤쪽으로 배분을 해주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제네시스와의 차이는. 그게 제일 전륜, 크죠. 네, 후륜 그게 차이. 제일 크죠. 네네. 제일 크고. 근데 기본적으로 전륜구동 베이스랑 후륜구동 베이스는 사륜구동 방식도 조금 다르긴 해요. 구조적으로 조금 다르긴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좀 특별히 다른 구동 방식이 네. 그 기본 출발을 뭐 5대5나 4대6에서 출발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기계식 사륜구동을 쓰는. 네네. 그 방식은 또 이랑은 또 좀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바퀴 굴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전자식 사륜구동인데,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구동 방식을 조금씩 바꿔줄 수도 있고, 그리고 물론 주행 상황에 따라서 바뀌긴 하는데,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처럼 네. 이렇게 주행할 때는 네. 아마 전륜으로 앞바퀴에만 할 거예요? 앞바퀴에만 100%가 근데 들어가 지금 있을 스포츠 거예요. 모드로 바꿨잖아요. 네, 네. 그러면 후륜 뒤쪽으로도 뭐 가는 건가요? 그렇죠. 모드별 뒤로도 다르다는 조금 거죠? 가 있을 수 있죠. 지금은 근데 스포츠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다 앞쪽으로 가 있네요. 뒤로 조금 뒤에서 살짝 숨가서 들어오죠. 그럼 그러면- 일반 모드로 바꾸어서. 이게 뭐예요? 스마트? 컴포트. 컴포트? 는 계속 전륜 쪽에 다 지금 있네요. 지금 이미. 후륜에 거의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 근데 지금 스포츠로 바꿔보세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너무 납작하게 돼 있어서 좀 찾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드라이브 모드. 한 번 더. 스포츠면 살짝 뒤로 가네요. 그러네. 이게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네, 조금밖에 차이 나. 가속해봐요. 엑셀 밟아봐요. 엑셀 밟으면 뒤로 확 올라가죠. 네. 어쩜 올라가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까 이 정도의 주행이면 네. 일상적인 주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기존에는 거의 앞바퀴 100%로 거의 구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수시로 뒤에서 조금씩 뒤쪽으로 구동력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네. 즉각적으로 튀어나갈 준비가 늘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응답성에서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가 되면 기본적으로 뒷바퀴에 구동력이 조금씩 걸려있는 상태라면 네네.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가속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네. 응답성에서는 분명히 기존의 사륜구동보다는 응답성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약간 나름 네. 의미 있는 변화네요. 그러면 약간 눈길 만나면 네. 차가 미끄럽다는 걸 감지를 하고 사륜으로 만들어주나요? 그렇죠. 도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차가 이게 눈길인지 아닌지를 카메라로 보진 않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노면에서 내가 지금 아스팔트를 밟고 있거나 네, 문을 어떻게 밟고 있거나 알진 못해요. 인식하죠? 예, 그냥 가속을 했을 차가 움직일 때 앞바퀴가 슬립이 일어나면 뒤쪽으로 구동력을 보내주고, 슬립이 많이 일어나면 뒤쪽으로 많이 보내주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좀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냥 아예 50대 50으로 고정해서 꾸준하게 탈출할 수 있게끔. 제가 고정할 수 있어요? 사륜 구동 고정 모드가 있네요. 그렇죠. 사륜구동 고정 모드가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앞뒤 50대 50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네. 고속으로 갈 때 힘은 어때요? 힘은 완전 넉넉했어요. 무난하게. 근데 어느 정도까지 빨라진 다음에 그 더 이상은 가속되는 느낌이 꾸준하게 유지되진 않고. 네. 제가 사라졌어요. 짠. 안 가려지세요. 자, 뒷좌석 승차감이 저도 궁금해서 네. 뒷좌석으로 와봤습니다. 이게 녹음이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소리 질러주세요. 확실히 등받이 각도는 진짜 많이 누워지네요. 주무세요? 눈이 조금씩 감기시는 것 같은데. 차가 굉장히 높게 있네요. 확실히 포지션이 이게. 시트 포지션이. 네. 높아서 이 시야 확보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앞차가 가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예쁘네요, 뒷모습. 네? 회장님? 이제 저 혼자 말하는 건가 보니까? 체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방해 안 하겠습니다. 느껴보고 있는 중. 눈 감으셔야 돼요? 뒷좌석 느낌은 일단 운전을 해보고 난 뒤에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안 좋으시군요. 3열에도 앉아주세요. 저 3열에 왔어요. 괜찮으세요? 일단 시트를 네. 최대한 밀면 저는 꼼짝을 못해요. 앞 2열을 예, 뒤로. 2열 시트를 최대한 밀어버리면 밀면. 꼼짝을 못하고 네.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조금 당겨놨는데 네. 그래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쩍벌로 앉아서 조금 불편합니다. 이게 얘는 뭐 등받이 각도 조절이 다 안 되니까 네. 헤드레스트는 있긴 있는데 네. 헤드레스트가 머리에 안 닿아요. 머리가 헤드레스트에 안 닿아요. 천장에 닿아서. 진짜요? 네, 천장에 닿아서 헤드레스트까지 안 닿아요. 뜨는군요, 여기가. 헤드레스트에 닿으려면 네. 몸을 이렇게 목을 집어넣어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헤드레스트 닿을 수 있고,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하면 닿을 수 있고. 굉장히 키가 185라고 하셨죠? 180이요. 185까지 봐주시면 너무 고맙고. 180. 와. 제 키는 180인데 네. 3열에는 어른은 앉기 힘들다고 봐야겠네요. 네. 어린이들은 잠깐 이동하는 때는 쓸 수 있겠는데. 네. 좀 죄송한데 편집이 빨리 세워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좀 뭐 체험해보는 거, 체험 삶의 현장 해야죠. 시트는 딱딱하죠? 그래도. 극한 직업. 아니요, 시트는 좋아요. 시트는. 네, 좋아요. 이게 시트가 얇은데도. 네네. 1, 2열에 비해서는 시트가 얇은데 쿠션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꽤 신경을 많이 쓰는 네, 것 같죠? 쿠션은 상당히 괜찮은데.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차가 뒷바퀴보다 더 뒤쪽에 제가 앉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진동도 많이 들어오고 차가 출렁일 때마다. 이럴 때? 네, 이럴 때? 아무래도 이제 좀 승차감은 그다지 썩 좋진 않죠. 에어컨도 잘 나와요, 여기? 에어컨 대박이야. 왜요? 커요? 바로 시원하게 나오네. 오. 그 조절하는 그 공조 장치가 꽤 정성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아까 이렇게 시트 접어서 이동했잖아요. 네네. 이거 말고 그냥 여기서 버튼 누르면. 그쪽에서 누르는 버튼도 네, 있어요? 그러면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접혀요. 오.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뻗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정도는 가능합니다. 오, 원터치. 2열도 상하향 원터치. 야, 한산기 옵션. 야, 드디어 현대차에서 한산기 옵션을 제대로 적용해줬어. 상기 선배 마음에 쏙 들리시겠는데요? 야, 지금 그래픽으로 봤을 때는 뒷바퀴 한 50% 정도까지, 최대한 갔을 때 한 50% 정도까지 뒷바퀴에 구동력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운전석은 승차감이 좀 낮네요.
왜요? 뒷좌석 안 좋으셨어요? 아니 뒷좌석도 뒷좌석 옆에서도 그렇고 그 경쾌하다는 느낌에 대한 해석이 이게 아무래도 잔진동이 조금은 이렇게 포장이 안 된 상태로 들어온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운전석에 오니까 확실히 뭐 이 정도면 소렌토보다는 살짝 경쾌하긴 한데 그래도 또뭐 심하게 둥둥 튀는 느낌은 거의 없네요. 괜찮은데 여기 있을 때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네요. 저도 그럼 눈을 좀 감고 느껴볼게요. 확실히 이제 가속력도 2.2보다는 조금 둔하긴 하네요. 저번 소렌토가 제가 2.2를 시승했잖아요. 2.2를 탔죠. 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좀 그 가속력도 덩치 생각하면 굉장히 좋았었는데 저는 2.2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밀어주는 힘이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 그래도 그게 무리 없이 탈 수 있는 수준이고. 근데 A필러 쪽에서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바람 소리 조금 있네요. 근데 아까 여기서 탈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아까는 지금 여기가 또 워낙 바람이 좀 많은 지대이긴 하지만 지금은 좀 바람 소리도 조금 들어오긴 하네요. 넘실? 그렇긴 한데 뭐 키가 큰 것 치고는 롤이 있긴 있는데 아주 허둥대는 정도는 아닌데요. 이게 스티어링 유격은 굉장히 잘 잡아놨네요. 유격이 이 정도는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유격이 거의 없는 거죠. 바로 거의 이 정도는 바로바로 이게 이렇게 그 좁은 각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까 송원 기자가 할 때 소심하게 했어요. 내가 송원 기자 할 때 지적을 그때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이게 그렇구나. 이만큼 넘어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가다가 핸들을 요만큼 감았을 때 네. 그때 얼마나 머리가 내가 감는 속도에 맞춰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따라오느냐 그게 이제 그 유격을 약간 차선 측정할 수 있는. 바꾸기까지의 그 각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코너 그 급차선 변경을 가정해서 흔들 때도 이렇게만 흔들어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이렇게 흔들어야 그러네요. 이렇게 흔들어야 이제 좀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분명히 롤이 꽤 크거든요. 꽤 큰데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쪽은 되게 잘 잡아놨어요. 제가 봤을 때 스티어링은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잡아놨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서스펜션 세팅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드럽고 그러면서 잔진동은 조금 올라오고 근데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네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그러면 핸들이 더 무거워지는 핸들이 조금씩 더 무거워지죠. 이 정도로 해야지 평가가 되군요. 네. 이것도 확실히 아까랑 달라지네. 그러네요. 진짜 다르네요. 네네. 이거 가변 댐퍼인가? 그냥 무슨 댐퍼라고 하던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가 되면서 안정감이 확실히 더 좋아지네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봐도 아까보다 롤이 확실히 줄었잖아요. 좀 신기한데요? 이 정도로 차이가 엄청나게 나네요. 많이 줄었네. 확실히 가속은 2.2면 좋을 것 같긴 해.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2.2를 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2.2는 훨씬 더 경쾌하고 밀어주는 힘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2.2를 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차가 크니까 그렇죠. 승차감 느낌은 스포츠 쪽이 훨씬 낫네요. 네. 전체적으로도 평상시에 타기에도 스포츠 모드의 그 승차감이 훨씬 더 또 고급스럽게 들어오는 느낌이 좋고 그런데 이제 스포츠 모드로 타게 되면 아무래도 기어를 조금 더 낮은 단을 쓰게 되기 때문에 연비는 조금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이 있으면 서스펜션이랑 스티어링만 스포츠로 잠궈 놓고 변속기는 그냥 컴포트로 하면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지금 그 세팅은 없는 거죠. 고속에서도 안정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옆에서 느꼈을 때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고속 안정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러면 이제는 엘카스를 써보면 차선 유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제 엘카스라고 불렀거든요. 레인 키핑 어시스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현대차에서는 엘카스라고 부르고 기아에서는 엘카라고 불렀는데 지금 현대도 이제 이번에 엘카로 이름을 바꿨나봐요. 그래서 LKA까지만 쓰더라고요. 레인 키핑 어시스트까지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모든 차에 기본으로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핸들 잡으라는 표시를 안 해주네.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고 차선도 생각보다 굉장히 유지를 잘해요. 센터도 굉장히 잘 잡는 것 같은데. 진짜?
와. 야, 지금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아, 와. 그러면한다. 와. 근데 이거 왜 차선 핸들 잡으란 표시를 안 해주지? 설정 안 하신 거죠, 아직? 아니, 지금 엘카가 들어와 있어요. 되게 오래됐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안 켜고,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안 켠 상태에서 LKA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핸들 잡으라고 표시를 안 해주네. 이야. 지금 엄청 오래됐잖아. 네. 더 있어 볼 거야, 계속. 네, 그냥 가보죠. 이 아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키게 되면 들어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안 킨 상태에서 가보면 지금 차선도 코너에 들어오면서 지가 차선을 안쪽으로 붙였어요. 지금 아웃인아웃을 지금 하고 있어. 야. 와, 야. 여기서 이쪽으로 좀 더 붙네요. 좀 붙죠 지금. 네. 붙는다니까. 아웃이야. 다시. 야, 이 뭐야? 아, 이제 핸들을 잡으시면 좋더네. 다시 또 또 직선도로 나오니까 가운데를 딱 네. 맞추네요. 와, 이 차선 잡아주는 실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거 그 넥소에 적용된 그 기능이 여기에도 적용됐을 것 같네요, 보니까. LFA라고 불렀거든요. 아. 레인 팔로잉 어시스트인가. 그래서 그 렉서스 LFA가 아니고 같은 LFA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넥소에 적용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설명은 없었는데 지금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넥소에서 봤던 거에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라인을 굉장히 잘 잡아주네요. 야, 이봐, 지금 인으로 들어왔다니까, 그죠? 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보통은 가다가 코너가 생기면 그 코너 진입했는데도 직진을 유지하면 그럼 바깥에 라인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안으로 말아주는 맞아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불안하잖아요, 네. 계속 근데 이 나갈까 차는 코너가 시작되자마자 차선을 지가 안쪽으로 붙인다는 와. 거지. 야,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타본 차들 중에서는 거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닌데. 자, 그러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보겠습니다. 셋. 이렇게 속도를 100km로 세팅을 하고 차간을 1단으로 바꿉니다. 시작. 지금 이제 좀 전에 커브길을 빠져나오면서부터 지금 직선인데 아무래도 확실히 핸들을 잡으십시오. 뜨네요. 다시 재보겠습니다. 14초. 시작. 왜냐면 이게 확실히 현대차가 직선에서는 좀 더 관대한 것 같아요. 특히나 HDA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직선이 길면 한동안 거의 손 안 잡고도 꽤 오래 유지가 됐었거든요. 또 뜨네요. 좀 주행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주행 환경에 따라서. 네, 그런 것 같아요. 평균 14초. 재니까 또 계속 끊어버리네. 아까 엄청 오래 가더니만. 이제 이거 안 재고 하면 또 길게 잡을 것 같아요. 얘도 진짜 멍석을 깔아주면 안 춤추지 않는. 확실히 이번 그 산타페에 적용된 이 LKA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실력이 좋습니다. 자, 그럼 수동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죠. 시프트 패들이 없구나, 참. 회전수 보정하는 실력도 꽤 있네요.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빠른 건 아닌데 회전수 보정은 일단 어느 정도는 해주고요.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좀 더 소렌토 승차감이 더 선호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소렌토랑 산타페의 그 승차감 성격이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쾌하고 좀 더 안정감이 있는 승차감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 담백해, 이런 승차감이 정말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산타페를 진짜 반가워하실 것 같고, 또 그렇지만 난 정말 편안한 게 좋아, 안락한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렌토를 여전히 계속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둘 중에 고르라면, 만약 승차감만 둘 중에 고르라면 저도 소렌토를 고를 것 같긴 해요. 이제는 음악을 들어봐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이 차에는 크레일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확실히 JBL보다는 크레일 쪽이 조금 더 많이 땡기죠. 그리고 처음에 K7 처음 탔을 때 크레일 오디오가 좀 실망스러웠는데, 근데 그걸 사운드 기본 디폴트 음색은 조금 취향이 안 맞았지만 약간만 손을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사운드를 쉽게 찾아올 수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걸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별로지. 네. 별로지. 이것도 세팅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 저음을 좀 올리고 고음을 좀 내리고. 약 500m 앞 버스 전용차로 단속 구간입니다. 참 많은 시간이 오. 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이 정도면 거의 가수가 아름다운 이별은 이어서 그동안 우리가 듣던 곡으로 다시 네. 한번. You must think that I'm stupid 오. You must think that I'm a fool I'm never gonna let you close to me Even though you mean the most to me 기술까지 잘 살리네요. Every time I open up it hurts 약 1km The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the lovers, so the bar is where I go. Blessed brandy in a diamond glass. Everything is made from dreams. Time is made from. 어때요? 경유지 요즘 커지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케이블이 있어요 지금? temptation. 소리 달라진 것 같아요. 다시. 달라. 오, 진짜 다르네요. Blessed brandy in a diamond 앞에 glass. 걸로 넘어가 봐요. 쉐이브 오브 유. Everything is. 다르잖아. 케이블로 꼭 들으시는 걸로 음악. The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the lovers, so the bar is where I go. 이게 뒤에 그 고급 사운드 설정까지 음장 입체 음향까지 집어 넣으니까 상당히 좋네요. 야, 이거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기대했던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 급에서는 뭐 거의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솔직히 소렌토에서 오디오가 아쉬웠잖아요. 그렇죠. 고음도 아무래도. 너무 찌르고 네네.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정말 오디오를 즐길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세팅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승은 이제 대충 거기가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뭐 힘이랑 변속기 차이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 뭐 회전수 매칭이나 이런 기능들도 8단 변속기는 상당히 잘 돼 있고 네. 근데 이제 소렌토에는 2.0의 8단 변속기가 없다는 게 약점이고 이 차는 그게 괜찮고 그 다음에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은 뭐 소렌토도 추가로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HDA까지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뭐 그게 또 큰 차이는 없고 사이즈는 작게나마 또 소렌토가 조금씩 더 크다는 점 사이즈 면에서도 거의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았던 주행 감각 네. 승차감 면에서는 송은 씨는 둘 중에서요? 네, 저 개인적인 선호는 소렌토. 소렌토. 네, 저도 둘 중에 승차감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소렌토. 네, 우리 소렌토가 느낌이. 워낙 느낌이 워낙 고급지고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빠지는데 오디오에서 이제 또다시 반전. 저라면 크렐 오디오 때문에 산타페를 고르게 될 것 같은 그럴 그 정도로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상당히 것 같아요. 매력적인 건 사실이죠. 그리고 뭐 뒷좌석 승하차 방법이나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세련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는 외관은 송은 씨는 소렌토 저는 산타페 인테리어 디자인은 어떻게 보나요? 인테리어 산타페가 훨씬 인테리어는 예쁜 것 산타페 같아요. 소렌토보다 네. 훨씬 고급스러워 보여 진짜. 네, 그리고 네. 지난번에 소렌토는 이런 재질과 소재의 그 조화가 좀 안 어울린다 생각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굉장히 잘 사용한 것 같아요. 이 60km 카본 그리고 느낌, 카본 카본 느낌의 이 느낌 재질 너무 좋고 그래요?
그렇군요. 통풍 시트 뭐 이런 거 다 잘 만들어져 있고 오토홀드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토스타트 스톱도 적용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이제 2.0 터보 가솔린이 이제 조금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진짜. 한데, 자, 어떻게 저희가 뭐 차가 준비가 되면 최대한 한번 그것도 한번 만나보기로 하죠. 근데 소나타에 들어갔을 때는 2.0 터보 엔진이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큰 차에 그 엔진이 들어오면 그렇게까지 강력하진 않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냥 무난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강렬함보다는 그냥 딱 여유 있는 정도, 그 정도일 가능성도 있긴 하죠. 자, 뭐 그 정도로 저희가 일단 정리는 된 것 같고요. 자, 송은 기자 총평 한마디. 식빵 위에 유자잼. 와, 어렵다. 뭐죠? 뭘까요? 뭐죠, 이거? 그러니까 소렌토랑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 네. 같은 그 안정감이라는 식빵에서 딱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소렌토는 그 위에다가 누텔라 잼을 발라놓은 거예요. 네.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고, 네. 얘는? 산타페는 좀 유자잼. 그래서 약간 상큼하고 좀 경쾌한. 아니, 근데 식빵에 유자잼 발라서 먹어요? 네, 저희 집에서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약간 사실 차로 타 먹어도 되긴 하지만 네. 누텔라가 지금 딱 더, 생각난 게 그밖에 없어가지고. 누텔라가 더 잘 맞긴 하지. 네. 오케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산타페가 지금 4세대까지 왔다는 게 저는 상당히 반갑고요. 사실 1세대 때부터 제가 시승기를 쓰고 사진을 찍고 했었으니까 지금 1, 2, 3, 4세대를 지금 다 경험해보고 있는데, 같이 살아오셨네요. 그렇죠. 산타페와. 그랬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잘 나왔고, 그나마 조금 아쉬운 거는 승차감. 이거 소렌토처럼 어떻게 안 될까? 요것만 커버해주면 진짜 내가 진짜 참 잘했어요 도장 콱 찍어줄 텐데, 그것만 조금 아쉽고 그 외에는 진짜 전반적으로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꽤 치열한 전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저는 있죠. 소렌토가 이제 완전 끝났구나, 이제 소렌토의 시대는 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래, 다른 어쨌거나 노선을 취하고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뭐 그 산타페 인기가 많이 지속이 되겠죠. 자, 인사해 주시죠.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차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당신이 모토리언입니다. 아무도 안 보셔. 밖에 많아.